우리가 좋은 깨끗한 토양을 쓴다는데 그런 토양 계량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무기질 재료와 그 다음에 식물성, 동물성으로부터 나온 이제 유기질 재료가 있는데, 먼저 무기질 재료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질이 좋은 양토가 있고, 그 다음에 진흙이라고 얘기하는 점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고열에 이제 튀겨서 나온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같은 이런 가공된 토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면이라고 부르는 라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위를 녹여서 솜사탕 뽑듯이 해서 하나의 섬유질을 만든, 그야말로 바위의 면이다. 그래서 안면이 되겠는데, 이것은 옆으로 그 수분이나 양분의 활성성이 높기 때문에 고품질 화해 재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흙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제 부피를 팽창시킨 뻥튀기한 그 경석이라는 것들이 또 난석 대신에 많이 쓰이고 있고, 기타 이제 토양은 아니지만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습재나 친수성 수지, 그 다음에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폐타이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버미큘라이트 왼쪽에 보시는 거죠. 이 진주암을 이제 팽창시켜서 만든 것이고, 오른쪽은 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는 흰색인데 그 알갱이의 두께에 따라서 조립, 두꺼운 것이 있고 가는 것, 뭐 미립, 뭐 중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큐브 모양으로 된 것인데, 가운데 구멍 뚫어진 곳에 이제 뭐 장미라던가 우리 원하는 그 묘를 딱 저 사이즈에 들어가는 묘에다 키워서 그냥 갖다 꽂으면 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슬라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매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가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흙을 이제 튀겨서 만든 경석입니다. 통기성도 좋고 수분 보유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난이나 그 다음에 그 선인장, 다이식물 키울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배수가 중요한 선인장에 있어서 사질토양, 모래 위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재료를 보시면은 먼저 식물성을 보시면은 부엽,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나뭇가지나 잎 떨어진 것들을 낙엽을 다 모아서 겨울 동안에 썩혀서 다음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부엽이 되겠습니다. 피트모스는 이제 호수 같은 데 잠겨 있던 이제 그 분해되지 않은 그 유기물질 쌓인 것을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태는 일단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땅속에 있는 그런 뿌리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훈타는 왕겨를 태운 것이죠. 왕겨는 그대로 이제 왕겨가 되어 있고, 바크는 나무의 껍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콩 껍질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사리 위에 뿌리인 그 고비, 오스만다라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좌상단부터 보면은 이제 왕겨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부엽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피트모스가 되겠고, 중간에 좌측에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것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왕겨를 태운 그 혼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해서 좋은 재료가 되겠고, 왕겨도 물리적으로 참 좋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이제 병균이라든지 그 잡초 종자 같은 것이 간혹 있어서 한번 팽연 왕겨라 그래서 튀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운데 보면 땅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운데 우측에 보면은 바크. 우리나라는 이제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참나무 이 바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그 고비 잎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뿌리가 바로 고비라는 오스만다라는 건데 난재배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 가로수 가지들을 잘라낸 다음에 그것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이제 슈레드 시킨다 그러죠. 분쇄시켜서 꽃칩처럼 생긴 납작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분쇄목이라고 합니다. 우드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되게 멀칭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수태죠.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압축시켜서 포장돼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제 푼 다음에 물에 불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초 재배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코코넛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코코피트 혹은 코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바크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큰 바크도 있고, 그걸 조금 더 썰어서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코 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스를
이제 빨아먹고 나면 남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토양 재료로서 많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마크하고 코코피트를 혼합해서 이런 그 플라스틱 백 안에 집어넣어서 바로 그 위에다가 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기 물질보다는 되게 무기 재료인 경우에 모래라든지 펄라이트나 이런 데들이 또 버미큘라이트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좀 말라있다가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잘 안 달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박테리아도 관여가 되는데 서로 이렇게 물을 이제 품지 않는 그런 성격이 강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면 장력이 좀 약화된 건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땅 속에 물을 주게 되면은 훤히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토양 흡수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비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상토를 만들 때 상업적으로 나오는 상토들 보면은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나 또 비투모스 섞을 때 이 웨팅 에이전트, 토양 흡수제를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보수성을 높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 침투력이 높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촉진하는 것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것은 친수성 수지라 그래서 하이드로필릭 폴리머입니다. 폴리머, 고분자 물질인데 이것은 소금처럼 생긴 조그만 알갱이들인데 물을 먹게 되면은 크게 팽창이 됩니다. 심지어 600배 내지 1000배까지 팽창이 되게 되는데 물을 주게 되면은 오랫동안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뿌리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분 흡착 및 유지에 필요하고 뿌리 발달을 촉진한다는, 그래서 특히 내 건조성 강화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에 이제 야자수 같은 거 제주도에서 이식할 때 보면은 또 소나무도 그렇습니다만은 토양 속에다가 이 친수성 수유 좀 집어넣고 물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물을 함유해서 뿌리한테 공급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이식 후에 활짝이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